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소아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소아 척추 측만증은 아이들의 관상면상에서 이제 척추가 옆으로 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옆으로만 휜 것이 아니라 횡단면상에서는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시상면상에서는 이상 망곡이 일어나는 3차원적인 척추의 변형이 소아에서 일어난 것을 소아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일 흔한 변형은 여자 청소년들에서 흉추 부분이 오른쪽으로 휘는 변형이 제일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C자컵으로 오른쪽으로 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소아 척추 측만증의 가장 흔한 유형은 청소년기형이어서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10세 정도의 아이들이 제일 흔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서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 척추 측만증은 원인에 따른 분류를 비구조적인 척추 측만증, 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으로 나누게 되는데, 비구조적인 측만증은 뭐 다리 길이의 차이라든지 허리가 아파서 일시적으로 옆으로 살짝 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은 원인을 교정하면 허리가 쭉 펴지기 때문에 흔히들 뭐 가방을 한쪽으로 매서 뭐 다리를 꼬아서 척추 측만증이 생겼다 하는 것들은 보통 이러한 비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척추 측만증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척추 측만증은 구조적인 그 척추 측만증인데, 거기에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 선천성 척추 측만증, 그리고 신경근성 척추 측만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 80% 이상이 특발성, 즉 원인 불명의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척추 측만증은 보통 원인 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아니면 성장 호르몬의 영향이다, 뭐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태내 자세 이상이다라는 가설들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뭐 턱을 애가 괴고선 뭐 엎드려서 책을 많이 봐서 생겼나요? 보행기를 일찍 태워서 생겼나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은 소아 척추 측만증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계기는 체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오시게 됩니다. 어깨 높이가 틀어진다든지, 견갑골을 뒤에서 봤을 때 한쪽만 튀어나온 양상이 있다든지, 골반 높이의 차이가 보이게 되면서 옷매무새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는 통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은 육안적으로 아이들이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허리를 90도 굽혔을 때 측만증이 심한 아이들은 한쪽 흉곽에 돌출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관찰하게 되고, 또한 어깨 높이의 차이, 골반 높이의 차이, 그리고 견갑골의 비대칭성 등을 진료실에서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로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있다면 망곡이 얼마나 심한지 등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척추 측만증은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콥스 각도가 10도 이상일 때 척추 측만증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20도 미만일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는 3에서 6개월마다 엑스레이 및 진찰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경우 20에서 40도가 되면은 이제 보조기 착용을 권고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를 그냥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은 한 20도 미만일 경우에도 척추 측만증이 진단이 된다면,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척추 주변 근육의 비대칭적인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척추의 유연성을 늘리고 진행을 좀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하는 운동법으로는 슈로스 방법, 자세 안정화 방법, 그리고 자가 교정법 등 다양한 운동법이 있는데, 이러한 운동은 일괄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척추측만의 천부 위치, 각도, 사지의 근력의 비대칭성 등을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운동 처방을 하게 됩니다. 척추가 50도 이상 휘었다.
그리고 아직 클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등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때 더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교정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한 2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똥층 출혈 등이 있을 수 있고, 척추 측만증 수술은 이제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정한 부위, 인접 부위에 척추의 퇴행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병원에 척추 측만증을 진단을 받았으면 아이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3에서 6개월마다 반드시 내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급속도로 클 때에는 이전 각도와 다르게 갑자기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에서 6개월마다는 반드시 병원을 빼먹지 말고 오셔야 되고, 정확한 진찰과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사실 많은 문헌에서는 운동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활의학과 논문들, 많은 연구들에서는 척추 주변 근육들이 비대칭적이어서 저희는 보통 그런 운동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병원의 내원에서는 한두 번 운동을 배우고 가정에서 운동을 매일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챙겨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세 안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운동을 시행할 때 옆에서 봐주시면서 아이가 허리를 틀면서 비대칭적으로 쓰는 양상을 보이면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교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가 그냥 비대칭인 것을 지켜보기만 했었을 때, 만약에 척추 측만이 60에서 80도 이상으로 틀어졌다 그러면은 우선은 척추 측만은 보통 흉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부분에 영향을 줘서 심폐장애가 같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심하게 틀어질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내 몸이 틀어졌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치료의 목적은 급속도로 휘는 그 진행을 막는 거에 있어서 빨리 발견을 해서 더 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평생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생각을 하면 돼서 보통은 성장이 멈추는 10대 후반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성장이 멈추면은 급속도로 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척추 측만증 치료의 특장점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척추 측만증 원인을 분석을 하고 척추 주변 근육의 비대칭, 팔다리의 비대칭을 확인을 한 뒤 아이 개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한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계속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척추 측만증은 성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만곡이 클수록 급속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척추 측만증이 의심된다면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조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아이들의 체형이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화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책임지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